법률 인사로 함께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지만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인데 형법 제10조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에 관한 조항인데요. 만약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주치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치감경 한때는 가해자들의 변명이다 이런 말 참 많았습니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 감경된다? 이거 사실 많은 어떤 국민들의 공분을 산 포인트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주치감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저는 조두순 사건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주치강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판결의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에 1심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요. 조두순만 항소를 하고 조두순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서 조두순 12년을 선고받는데요.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1심 법원은 처음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 전에 무기징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조두순이 만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여서 심신미약 감경을 통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판결 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두순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만취했을 때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인정됐는데요. 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1심 법원은 이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때 법원이 12년 정도를 선고를 하면 자기네들이 보통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워낙 국민들의 공분을 사자 검찰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또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조두순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네.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은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의 그렇죠. 대상으로 했을 때는 더 가중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기소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기소를 하여서 조두순이 또 낮게 그 형을 선고받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네. 안타까웠고 결국 출소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그 조항 말씀해 주셨고 주치감경이라는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하고 네네. 있는데 이 둘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형법 10조 2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신장애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신장애를 의미하는데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 의식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정신병, 선천적인 정신박약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은 위법과 적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러면 심신상실이 되는 거고요. 그에 이르지 못하지만 부족하다.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요.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의 경우에 이거를 감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심신미약 안에 한 카테고리로서 주치 감경이 들어갈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때 이 조두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주치 감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법률적인 보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외적인 보완이 있었는데 그걸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률적인 보완은 2013년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2013년에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형법 아까 말씀드린 형법 10조 2항 그게 원래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반드시 감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걸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8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감경하는 게 아니라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게, 즉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변화 외에도 그 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양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양형 기준도 되게 엄격하게 좀 변경이 되어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만취 상태에 빠지면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감경 인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양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률 변경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법률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여론은 어땠나요? 네. 여론은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최근에도 조두순 출소한 이유도 엄청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심지어 조두순을 찾아가서 조두순 상해를 입힌 이런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여론 상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치 강경에 대해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미 이제 지난 국회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치 강경을 폐지하자는 그 법률안이 올라갔었는데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지진 못했었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법안이 올라가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의 중인 상태이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의 의견도 궁금하고 그 외 전문가들의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좀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런 심신장애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형을 감경해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주치감경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주치감경 폐지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좀 의욕적으로 주치감경 폐지를 좀 몰아붙이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왜 발주했냐면 그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걸로 보아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주치강경 폐지를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신 이 주치 감경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치강경은 결국 그 폐지하자는 국민의 여론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법조계에서 이제 반대하는 시각은 뭐냐면 형법에서는 책임주의라는 형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종종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주치강경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런 단순한 문제 접근보다는 좀 절충적으로 주치강경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치의 상습성이 있다든가 주치의 정도에 따라서 주치강경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세세하게 나눠보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법원의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도 지금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치감경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양형 기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치감경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국민들에게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좀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좀 또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법률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